유튜버 자체가 외나무 다리 놓고 거기서 걸어가는 거야. 근데 이 외나무 다리가 졸라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를 계속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갈 수는 있는데 한 번 삐끗하면 왕 떨어지는 거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대국민 멍석마리 시즌이 또 시작이 됐죠. 피식대학 다음 타자는 누굴까 했는데 그 타자는 바로바로 곽튜브가 되었습니다. 이나은과 이탈리아에 간 영상을 올리고 수많은 비판과 악플을 받고 이제 사태 파악을 한 뒤에 영상을 내리고 사과문을 하나 올리고 그리고 정리된 사과문을 또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뭐 곽튜브가 이번에 잘못한 부분은 피식대학 때랑은 결이 좀 다르죠. 피식대학 때는 약간 단체로 뭐에 씌었는지 그거를 왜 거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악의적인 발언들도 좀 있었고 충분히 눈살 찌푸려지게 보일 만한 발언도 많이 했고 곽튜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사태 파악을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나은에 대한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많았는데 그거를 곽튜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뭐에 홀렸는지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린 뒤에 이런 사태가 나버렸습니다. 뭐 잘못을 했다고 하면 잘못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학폭 피해자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학폭 근절 뭐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교육부랑 영상도 찍었고 한데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사람과 영상을 찍어서 전 영상을 보지 못했고 캡처본만 봤는데 마치 자기가 대리해서 용서를 해주는 듯한 뉘앙스로 비출 만한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실 댓글란도 되게 이성적인 비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실망했다. 뭐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꼬여서 다음 타겟은 저거다 하고 혐오놀이를 하고 싶은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꼬였다는 거죠. 예전 곽튜브 영상을 다 쪼각내가지고 그걸 파편화시켜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살인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여줄까? 죽을 때까지 괴롭혀보자 한번. 그러니까 뭐 비판을 넘어선 비난, 죽어라, 인격 말살의 현장이 시작이 됐죠. 몇몇 커뮤니티에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빨리 고소하고 정화되면 좋겠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는 정말 벌레 같은 친구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허위로 뭐 곽튜브의 학창 시절이 조작됐다 막 이런 글을 올렸다가 지금 사실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엉엉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망가지고 병든 친구들도 막 엮이면서 인터넷에 그 수렁에 있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하수구를 열었을 때 나방파리가 팍 올라오는 듯한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거기에 확 붙어요. 와, 다음은 누구냐, 누굴 죽여야 할까 하면서 와. K 인터넷 문화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영상도 많이 찍었고 이번 것도 그런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그런 거 찍어봤자 뭐 하겠어요. 계속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텐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유튜버가 나락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버는 왜 나락에 쉽게 빠지는가?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유튜버는 개인 크리에이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혼자 기획하고, 혼자 만들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업로드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업로드까지, 뭐 유튜브의 그 맛이 그거잖아요. 가내수공업 같은 맛.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다는 거는 기획부터 완성품까지 날것의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이 날것의 리스크를 주변에서 정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곽튜브 이번 영상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였죠. 기획 자체가 잘못된 영상이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한번 이거 그때 해도 돼요 라고 검토를 해봤으면 충분히 검토가 될 만한 기획이었는데 기획부터 완결까지 이미 다 나버렸으니까 이제 곽튜브는 이걸 통해서 대형 유튜버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엄청난 이제 손실을 봤을 거라고. 자기 이미지적인 것도 포함해서 제작비나 풀 영상을 다 날린 건데 한 시리즈를. 유튜버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결국 이건 거예요. 개인의 기획이 완성품으로 나올 때까지 장애물이 없다. 유튜버 자체가 외나무 다리 놓고 거기서 걸어가는 거야. 근데 이 외나무 다리가 졸라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를 계속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갈 수는 있는데 한 번 삐끗하면 왕 떨어지는 거지.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획부터 검토부터 완성까지 중간중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단체로 뭔가 씌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단체로 뭔가 씌이는 듯한 결과물이 가끔씩은 나와요. 방송도. 심지어 방송도. 근데 그래도 극히 적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출연진이 잘못을 한다 해도, 실언을 한다 해도 그게 편집 과정에서 정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출연진한테 가야 될 욕이 분산될 수도 있고, 제작진이 기획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유튜버가 될수록 시스템을 만들죠. 왜냐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돼버리니까. 침착맨 같은 경우도 사실상 회사가 돼버렸고, 장삐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우스파크 코리아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도 스튜디오로서의 뭔가 시스템화가 되고,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가 될수록 기존 방송국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답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가장 리스크를 정제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유튜버는 시스템이 없고 개인이라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대중의 힘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발현이 돼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방송을 예로 들면 뭐 예능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오디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방송국이 얘 괜찮다, 얘 쓸만하다라고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완성된 연예인의 형태로 우리 눈앞에 내보내지는 거야.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보장된 상태로 우리 앞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랑 좀 벽이 느껴지지. 근데 유튜버는 그게 아니죠. 생짜 유튜버,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핸드폰 하나로 촬영할 때부터, 거적대기 입고 여행할 때부터, 막 빠니보틀이나 곽튜브나 그 옛날 몇천 몇만 명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여행하던 때부터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가 구독을 누르고 우리가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방송국이 키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키웠다, 우리 대중이 이 사람을 키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거를 완충해 줄 만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중의 힘이 여기에 미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평범한 대중들은 그냥 뭐, 아, 재밌네? 재미없네? 이 정도의 관계로,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키워주는데 관여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큰 건데, 이게 조금 비틀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새끼 내가 키워줬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빠니보틀이 이 티셔츠를 만들게 된 처음 연유가 뭡니까? 이 솔직히 좀 엇같습니다. 이 티셔츠를 만든 이유가 그 DC의 그 분탕 갤러 놈들이 DM으로 하도 이상한 걸 계속 보내니까, 니네가 그렇게 잘하면 니네가 영상 만들고 영상 팔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지름길인 외나무다리를 유튜버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외나무다리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 이쪽 이 땅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해요. 이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죠. 점점 모여들어. 이걸 보면서 와 재밌다, 와 잘한다, 계속 뛰어라 하면서 응원을 해줘. 근데 이 유튜버가 뛰다가 좀만 잘못해서 삐끗하면 이제 누가 기다리느냐, 이 위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말고 이 밑에 있는 저 새끼 좀만 잘못해봐라, 저 새끼 좀만 잘못해봐라 하면서 이 저격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우르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동시에 시스템이라는 완충작용이 없으니까 나락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멘탈이 그냥 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기획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커지면.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인 악플 같은 거는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기획사를 들어가고 자신을 지켜줄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도 유튜브를 좀 하면서 가끔씩 이제 터지는 영상들 있잖아요. 조회수가 한 12,000 정도 나오는 영상은 보통은 클릭률이 10% 정도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심지어 썸네일에 얼굴을 박잖아요. 10,000명, 20,000명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은 이게 노출은 20만 명한테 간다는 거야. 내 얼굴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메리트면서 굉장히 리스키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되게 걱정했던 게, 야, 얼굴 까고 해도 되겠냐라는 거였어. 왜냐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엉겨붙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까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 유튜브 사회에서 저는 화려한 편집 기술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입으로 터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장점만 취할 수는 없는 거야. 리스크를 감당해야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입 터는 것만 가지고 이 정도 성장세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얼굴을 깠기 때문이에요. 표정이 드러나면 화려한 편집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 거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다 똑같은 거죠. 개인의 날 것이 완전히 드러나고 개인의 캐릭터가 드러난다는 것이 유튜버의 굉장한 장점이자 엄청난 리스크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고 올리기 전에 아내를 꼭 보여줍니다. 제 최종 검수자는 아내예요. 왜냐면 나 혼자 보고 올렸을 땐 정말로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는 아내가 보고 이거 문제 되겠는데 라고 할 만한 게 없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튜버는 나락에 가기 쉽다. 리스키하게 얻은 것일수록 결국에는 쉽게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유튜브 대나락 시대에 한 분이 가시는 걸 보면서 떠들어 봤고 금방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엄청난 문제도 아니고 이성을 잃고 비판하는 건 대중이 아니라 뒤틀린 도파민 파티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추스리고 쉬다가 곽주부님께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